집중하지 못하는 것,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어디에서 정보가 결합되어 왔고 그 다음에 배포되어 왔는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됐냐 하는 관계를 지금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정보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너무 쏟아지니까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못 찾겠다. 지금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정보가 어디서 왔어? 정보가 어디서 배포됐어? 뭐 이런 얘기하고 상관이 없겠죠, 역시.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위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They are looking for 하는 missed possibility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묻혀져서. 어디 속에 묻혀져서? 정보 처리 속에 묻혀져서. 이게 우리가 찾고 있는 거겠죠, 지금. 뭐야? 너무 정보가 쏟아지는 와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찾고 있는 걸 지금 놓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게 바로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37. 이점인데 뮤지컬 힐링 뭔가 뭐 음악적 치료, 음악적 힐링의 이점들인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선택한다. A over B. 그럼 B에 비해서 A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B보다는 A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이런 종류들. 더 선호한다. B에 비해서 A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이점이 있어. 뭐에 비해서 이게 이점이 있어 라든지 알겠죠? 이런 식의 표현에서 뭔가 비교 개념에서 오버가 등장할 때 그거에 비해서라고 해줘야 돼. 그럼 뭐야? 단지 마법에 비교해서 음악적 힐링의 이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렇게 나오면 순서 문제인데 지금 두 가지가 이미 나왔어요. 대립자가 뭐야? 매직 네 뭐? 뮤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인도 잘 탄다. 뮤직, 매직 이렇게. 사실 발음은 좀 다르거든요. 마법에 비해서 뮤지컬 힐링의 이점들은 특히 뭐하다? 텐저블하다. 뭐하다? 실체가 있다. 어떨 때? 보여질 때. For their efficacy as rituals. 그들의 뭐 efficacy 효능. 그들의 효능을 위해서 보여질 때. 뭐로서? 의식으로서의 효능을 위해서 보여질 때. 위에서 보여진다는 건 위에서 본다는 건 이걸 찾아보려고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으로서의 효능감을 위해서 이것들을 한번 바라볼 때 뭐한다? 매직에 비해서는 뮤지컬 힐링이 더 이점이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의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가 좀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음악하고 마법하고 누가 더 이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뭐 그냥 의식이니까 딱딱 갖춰진 막 그런 행사 같은 느낌 말고 그냥 혼자 할 때는 뭐 매직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뭔가 목적이 있는 행사나 의식 같은 걸로 볼 때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효능이 음악이 조금 더 높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들은 어떤 의식들 포함하는 오직 단 한 명의 개인만을 포함하는 의식들은 경우에서처럼 마술사의 경우에서처럼 단 한 명만 포함하는 그런 의식들은 기여하지 않는다. 코이전 통합,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do not inspire or inflame. 영감을 주지 못한다 아니면 불태우지 못한다. 뭐를? 감정들을 onlooker 구경꾼들의 보는 이들의 감정을 영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걸 불꽃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럼 여기 바로 원래 그러니까 내가 순서 문제에서 이렇게 대립 요소가 나오면 전형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형적인 방식은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그랬죠? 제시문에서 그냥 대립 관계를 소개하는 거야. 균형감 있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한 놈 잡아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대로 다른 놈은 이렇게 딴 놈 설명하고 근데 마지막 하나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약간의 변형이 왔어요. 지금 이미 어떤 변형이 왔어? 제시문에서 그냥 A랑 B랑 대립이야 라고만 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제시문에서 첫 번째 문장만 지금 대립관계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문장은 누구 편을 이미 들어버렸어요. 매직 편을 이미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는 게 이미 제시문에 지금 나와버렸다고. 이러면 뭐가 가능하냐? 이 뒤로 이어질 게 그대로 매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매직 한번 나왔으면 바로 뭘로 갈 수도 있어? 뮤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뮤직으로 갈 때는 연결어가 붙어 있어야겠죠. 뭐 반대로 막 이런 것들. 그냥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두 개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는, 독해로는 이걸 순서를 잡기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약간, 한 가지가. 근데 오히려 저걸 두 개를 줬잖아. 그럼 저거 두 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저거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 독해가 다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저 연결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답을 맞추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반면에 뮤지컬, 뮤직 나왔잖아요. 반면에 뮤직. 그 다음에 이것도 반면에 뮤직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시문 뒤에 와야 될 반면에가 A냐 C냐 지금 이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원래 순서대로 풀어본다면 B를 보면 만약에 의식이라는 게 보여져야 한다면 비슷한 것으로서 보여져야 한다면 뭐랑 비슷한 거? 어떤 연극적인 퍼포먼스에 비슷한 거랑 보여져야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의식이라고 하는 걸 좀 연극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의 뜻이에요. 연극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매지컬 스펠은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얘기죠? 마법이네요. 마법. 그렇죠? 이 마법의 주문은 뭐냐? 플레이다. 연극이 된다 이거죠. 근데 뭐가 없는 연극이야? 오디언스가 없는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또 이거는 뭐 어차피 그거 하긴 하는데 저 뭐죠? 이 문제는 인 컨트라스트 두 개로 풀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풀 때는 이 대립의 순서 문제는 지금 이제 이게 돼야 되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죠 지금 이게 돼야 되니까 얘네들의 속성을 파악하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보고 이게 A의 속성이야 B의 속성이 지금 이런 걸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매직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말하는 매직의 특징은 뭐다? 소셜 코이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그리고 단 한 명만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구경꾼들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뭔가 타인한테는 뭐를 유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B에서도 지금 연결되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지금 리추얼이라는 거를 연극이라고 생각해보면 매직은 뭐다? 관객이 없는 연극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매직은 뭔가 지금 여기서 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혼자 하는 거.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B를 읽었을 때 제시문에서 이게 1번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딱히 잘 모르겠다가 일단 답이에요. B번이 1번이 돼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답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음악은 이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음악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대조적으로 앞에 둘 다 뭐가 필요한 거야? 마법에 관한 얘기들이 있어야지 지금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 말 이해했어? 대조적으로 음악은 이런 게 두 개나 있어 버리니까 각각의 앞에 마법에 관한 게 하나씩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냥. 어쨌든 인컨트라스트는 있으니까. 알겠어? 이걸 써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C에 또 강력한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인컨트라스트 두 개를 쓸 건데 이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붙일 거냐를 풀게 만들기 위해서 출제자가 또 하나의 단서를 줬다고. 그게 누구죠? 여기 있어요. These things가 있습니다. These things. 인컨트라스트 두 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 두 개를 어디에 쓸까 하는데 그걸 찾으라고 지금 이걸 줬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음악은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C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음악이 할 수 있다 지금 라고 얘기할 만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단수야 복수야? 복수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그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읽어봤다는 가정하에 뭔가 음악이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이러한 것들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밖에 없어. 여기에 뭐 있을까요? 사회통합과 그 다음에 타인들한테 뭔가 막 영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타인들의 마음을 막 불꽃을 피우거나 막 이런 것들이요. 이해했어? 네, 요렇게 하면 끝나요. 요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 바로 다음으로 와야 돼요. 마법 얘기하고 반대로 음악은 이렇게 일단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반대로 음악은을 쓰려면 뭐가 이 앞에 뭐가 필요해? 다시 또 마법 얘기가 필요하다니. 알겠죠? 다시 또 필요한 마법 얘기는 지금 B에 나와 있다면. 알겠어? 그래서 C 다음에 D 다음에 A. 지금 요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약간 좀 기능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해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좀 풀려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삽입 문제인데 연결을 하나 준 스타일이죠. 자, 대리스 뭐야? 즉. 그러면 내용 읽어볼게요. 즉, 이 둘은 얘하고 이 앞에 말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거의 좀 동격 관계처럼 똑같은 말을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즉, 광고는 여기 쫄지 말고 be likely to 형용사 앞에 어쨌든 as가 있다는 얘기는 as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럼 큰 그림을 그려야 돼. 내가 다시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as는 전치사, 접속사, 부사. 부사일 때 as가 항상 as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부사니까 뒤에 뭐? 부사는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도 꾸밀 수 있으니까 부사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as가 또 붙게 돼 있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한 번만 좀 얘기할게요. 보세요. 부사일 때 as의 뜻은 so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so하고 거의 같다고 봅니다. so의 뜻이 뭐야? 그렇게. I think so.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그러면 그가 키가 크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요렇게 쓰게 되면 여기까지의 해석은 뭐가 되는 거죠? 그는 그렇게 키가 크다. 오케이? 그는 그렇게 키가 크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하고는 달라요. 밑에 거는 정말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는 매우 키가 크다. 이렇게 해야 돼. 위에 말하고 아래 말 분명히 쓰인 단어가 다르고 분명히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걸 느껴야 돼.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밑에 말은 그는 굉장히 키가 커. 이러면 뒤에 추가 정보가 별로 필요가 없어.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결되는 느낌이 든다고요. 알겠어?
근데 첫 번째 문장처럼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는 그렇게 키가 커. 야야야, 걔가 그렇게 키가 크다. 어쩌라고? 그는 걔가 그렇게 키가 커요. 하면 이것만으로 완결을 시키기가 힘들어요. 물론 우리말에도 그런 기능은 있긴 해요. 걔가 그렇게 크더라.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말도 그걸로 완성이 되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정말 얼만큼을 뜻하는 그렇게. 알겠어? 그는 그렇게 키가 크다. 이래버리면 그게 얼만큼인지가 궁금해서 여기서 끝내면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야. 알겠어? 그러면 거기에 뭘 붙이냐? 이렇게 붙여. 접속사 as를 붙인다고. 접속사 as의 뜻에 가장 강력한 게 기본인 게 뭐냐? 처럼. 이렇게 붙이면 걔가 그렇게 키가 커. 뭐처럼 키가 커? 내가 키가 큰 것처럼 그렇게 키가 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어? 그래야 이 설명이 마무리가 돼. 그렇게라는 말을 이제 주어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결론. as 뒤에 뭐가 왔다면 형용사나 부사가 왔다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as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부사 as라는 뜻이고 부사 as의 뜻은 뭐라고? 그렇게라고. 그렇게가 왔으니 당연히 그게 얼만큼인지에 대한 추가 정보가 뒤에 뭐처럼 그만큼 말이야.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 as가 왔다면 뒤쪽에 마무리 치는 as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게 as의 구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방금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런 기본기를 여러분이 탄탄하게 닦고 있으면 likely가 뭐야? be likely to 이렇게 들었으면 뭐?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likely의 뜻은 뭐야? 투부정사니까 할이겠지. 이게 다고. 그럼 얘가 likely가 뭐냐고? 가능성이 있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형용사 앞에 as가 붙었다는 얘기는 부사 as가 왔고 그러면 이건 as가 걸렸다는 뜻이구나. 생각해. 찾아야 돼. 어디 있어? 여기 분명히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뒤에 거만큼 이래.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그러면 광고는 가능성이 있어. 뭐 할 가능성이 있어? 유지하는 것 혹은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뭐를 유지하고 뭐를 보호하는 것?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뭐만큼이나 그것을 증가시키는 것만큼이나 그게 뭔지 찾아야 돼. 또 이시 될 만한 게 뭐 있어? 마켓 쉐어예요. 알겠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만큼이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그냥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됐어? 자, 이 말 뜯어봅니다. 늘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과 내가 같은 문장을 읽어도 얻어내는 정보의 양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깊이와 정보의 양이. 알겠어? 이게 어디까지 내가 파악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한 문장에서. 광고 뭐하러 해? 그리고 수능은 항상 이런 식의 말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다른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알겠어? 그러면 상식은 뭐야? 이거거든요. 광고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을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올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100개 팔고 있는데 불만족스러워.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알아서 나 200개, 300개 팔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광고의 기능이 이거 아니에요. 알겠어? 그거 아니려면 비싼 광고비를 왜 쓰냐? 알겠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버렸냐면 광고를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만큼이나 뭐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라고 했어요. 유지. 그대로 유지하는 거. 그러면 오히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지 않게 만들려고도 광고를 한다라는 거. 또 그냥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구나. 광고는 그냥 더 벌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벌고 있는 걸 지켜내거나 유지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알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텔레비전 광고는 보여진대요. 뭐로서 보여진대?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대요. 자, 이 말. 지키는 거야? 아니면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예요. 기존의 고객을 그대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증가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아직은. 그 다음에 허용하면서 뭐를 확 널리 퍼진 확산 뭐에 제품의 이름에 그러니까 뭐야 더욱더 널리 알려서 뭐 하겠다 수요를 더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뭔 생각 들어있어야 돼? 제시문에서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를 지켜내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으니 이 지문 어딘가에서 말이 갑자기 바뀌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러나였으면 알겠어? 그러나였으면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에서 갑자기 수요를 지킨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중간 지점에 들어가겠죠. 그러나였으면 이게 자체가 전환점이 될 거죠. 근데 이게 대디스야. 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제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 뭐냐? 이 얘기가 나오다가 본문 속에서 이미 뭐가 나올 거예요? 전환점이 나올 거예요. 본문 속에서. 무슨 전환점? 지켜내는 거다 라는 전환점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타로 들어가는 거야. 2타로. 왜? 즉 이렇게 말했으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러나였으면 얘가 1타로 전환점에 들어가야 될 거고. 알겠어? 지금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1번 보면 이제 정말로 광고가 없으면 그게 어려울 거야. 뭐가? 소비자들이 협상하는 게 어려울 거야. 수많은 슈퍼마켓 선반들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어려울 거라고. 즉, 뭘 고를지가 어려울 거라고. 포함하고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를 포함하고 있는. 다음에 비록 많은 학자들이 보지만 광고를 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뭐의 발전에 자본주의 소비자 경제의 발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증거가 보여줘. 뭐라는 걸 보여줘? 그 정도가 어떤 정도가 TV 광고가 올리는 정도가 뭐를 총 시장 소비를 올려주는 정도가 inconclusive. conclusive 뭐야? 결과적이다. 결론적이다. 결정적이다. 그럼 inconclusive 뭐야? 결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면 그리고 요거 뭐라고 그랬어 항상 이 뉘앙스 담고 있는 거 말 그대로 합니다. at best니까 최고에서 이거를 얘 쓰면 좋게 쓰면 뭐라고? 야 진짜 나는 진짜 내가 최고일 때 나 이 정도까지 해. 정말 말 그대로 at best일 때 난 그렇게 해.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아우 네가 베스트여야 그 정도지.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 해? 기껏해야 그 정도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뭐라 해야 되겠어? 기껏해야 최고로 좋게 봐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결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더 나쁘게 말하면 뭐야? 이거 아무 역할 못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 식의 해석을. 알겠어? 그러면 이제 뭐라 해버렸어? TV 광고가 소비량을 높이는 정도가 아주 좋게 얘기해도 뭐하다?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않다. 이래버렸어. 이제 준비가 됐죠. 무슨 준비가? 광고가 소비자 양을 늘리는데 그렇게 결정타가 못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럼 앞쪽 조건은 갖춰졌고 이제 뒤쪽 조건만 맞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알겠어? 이제부터가 정답 조건이 갖춰졌다고. 알겠어? 3, 4, 5 중에 고르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비용들은 이게 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그 비용들은 광고하는 것의 비용들은 한 제품을 광고하는 것의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왔죠? 회수하다. 일반적으로 회수되지 못한다. 뭐를 통해서? 경제들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들을 통해서. 증가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들을 통해서 회수되지 못한다. 이걸 알아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사고력으로 뚫으면 되고 그게 안 되면 4번, 5번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거라도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어? 자, 먼저 여기서 끝내는 방법, 해야 될 생각 보세요. 앞쪽 조건은 갖춰졌어. 광고가 그렇게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이지 못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광고 비용이 회수가 안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왜 as a consequence가 그럼 앞문장하고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봐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문이 저기에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야?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해? 별로 결정적이지 않아. 광고의 역할이. 하고 즉 광고라는 거는 높이기도 하지만 뭐한다? 그냥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광고 해봤자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라면 그 뒤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졸라 광고 해봐야 그 비용이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 어떤 기업이 10억을 써서 TV 광고를 한다 하면 왜 갑자기 추가 지출을 10억까지 해가면서 왜 하냐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존보다 수익이 더 올라가면 그 오른 수익으로 충분히 광고비가 감당이 가능하니까 그런 계산으로 광고비를 쓸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 광고를 해도 새로운 소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소비대로만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럼 이 광고비의 지출은 뭐가 되는 거야? 수익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식의 얘기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뭐 해야 돼? 이 accordingly를 이용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찰떡이라는 걸 이해라도 하던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 알겠어? 볼까요? 따라서 광고의 비용들은 넘겨져. 알겠어? 누구한테 넘겨져 버려? 소비자한테 넘겨져 버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추가 지출이 나와서 광고로. 근데 이게 추가 수익이 안 발생하니까 그대로 지금 내가 떠안아야 될 지경이야. 그걸 소비자한테 떠넘긴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건값이라도 올려야지. 이렇게 되고.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물건값이라도 올려야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 이 3번 B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찰떡이라는 거야. 알겠어? 너무 잘 붙는다고.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으로. 됐어? 약간의 좀 이런 경제에 대한 배경식과 사고력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잘 풀 수 있었지 않나. 어, 33번. 자, 한번 볼까요? rather than 네. 이거 읽고 풀었는데 나도 공부를 안 하면 되게 막 계속 느려져요. 그리고 막 계속 막 그거 하더라고. 근데 요즘에 내가 좀 풀고 들어오거든. 요즘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주려고 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풀기 시작했는데 이 풀기 시작하는 걸 다시 시작한 게 한 달 전쯤인데 그때 풀세트 푸는데 대략 한 3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습을 자꾸 하니까 오늘 아침에 푸는 데는 한 2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읽고 풀었어요. 자, 주는 거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더 유용한 도구들을 주기보다는 누가? 그 특허죠. 특허에 의해서 통제되는 혁신품들이 발명품들이죠. 그러니까 발명품들. 이런 것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빙은 준동사죠. 준동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의미상의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문장의 주어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의 주어가 지금 뭐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거야 똑같이. 알겠어? 그러니까 특허에 의해서 통제되는 발명품들이 그들에게 더 유용한 도구를 주기보다는 요 녀석들이 뭐 한다 이랬어. 됐어? 특허에 의해서 통제되는 발명품들이라는 게 뭐야? 특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제도 하에 발명품들인 거지. 그렇죠? 네. 특허 제도 하에 발명품들. 자, 이거 봐. 또 빈출 배경 소재가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만 읽고 풀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식의 지식들이 있기 때문이죠. 특허, 페이턴트. 장점 뭐야? 장점. 뭐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네. 창작자의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어요. 왜? 니네가 30년을 고생해서 드디어 뭐 하나를 만들어냈어. 근데 다음날 바로 딴 놈이 그걸 베껴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서 팔아버렸어. 그럼 뭐해? 내가 30년 어떡하냐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뭔가를 고생해서 만들려고 안 할 거예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겠죠. 어떤 놈이 신박한 거 안 만드나? 빨리 베껴버리는 게 훨씬 나은데. 뭐 이렇게. 알겠어? 근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바로 뭐야? 특허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10년을 투자하더라도 특허가 있으니까 내 걸 아무도 베끼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고생은 뭐 할 거야? 보상받을 거야. 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지, 법으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한다? 창작자의 동기부여를 유발한다. 어떻게? 무단 복제를 뭐 할 거니까? 금지시켜 줄 거니까. 특허가. 그렇죠? 자, 최근 트렌드는 이게 더 중요해요. 단점입니다. 특허 제도의 단점이 뭐냐? 특히 이제 이 단점은 뭐하고 결부가 되냐면 기간의 문제로 자꾸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점 플러스 약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자라는 쪽. 당연히 뭐겠어요? 이럴 수 있어. 특허제도, 특허를 주는 어떤 발명품 자체가 대단히 공익에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사람, 공익에 너무 필수적일 정도로 아주 훌륭한 어떤 공공재가 될 수 있는 것. 이 만약에 특허가 걸려버린다면 나는 내가 고생한 게 있으니까 특허를 받는 상태에서의 가격은 어떻겠어? 몰라 비싸겠죠. 어떤 인류의 영원한 숙제, 지금 암 혹은 치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치매의 유의미한 개선을 만들어내는 신약이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가격 논쟁이 굉장히 커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치매로 고통받는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매 여러분이 안 겪어봤겠지만 나도 좀 겪어봤고 이건 정말 부모, 자식이 부모를 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병이에요. 진짜로. 아니 자식이 뭐 치매가 걸렸다 부모가 걸렸다고 해도 끝까지 모셔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런 도덕적인 문제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고 너무나도 힘들고 그다음에 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자기가 누군지 자아를 잃어버리는 끔찍한 병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 엄청난 인류를 위한 공익이죠. 이거는 정말. 근데 이거를 누가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익화했다? 라고 하면 인류의 공익은 그만큼 특허가 걸려있는 기간만큼 더 멀리에 있게 되겠죠. 인류 전체의 행복.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럼 차라리 A라는 사람이 이 특허약을 이 특허받는 치매약을 만들어낸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는 A가 아니라 졸라 착한 학자 B가 만들어냈더라면 B가 먼저 만들어냈다면 인류는 그만큼 더 행복했을 텐데 사익을 추구하는 A가 먼저 만들어내서 특허를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도 사실 만들고 있었고 하루 차이로 늦었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을 다 뿌릴 생각이었는데. 그럼 인류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전체적으로 아까운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의 고통도 알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간을 뭐 하자? 좀 기간을 뭐 하자? 줄이자. 왜? 인류 전체의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빠르게 좀 특허를 회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자, 특허로 통제되는 발명품들이 뭔가 유용한 도구를 그들에게 주기보다는 이라고 했어. 장점적으로 가려는 거야, 단점적으로 가려는 거야. 뭔가 특허 제도에 좀 단점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것들이 좀 유용한 도구를 주는 게 아니라 요것들이 뭐 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특허는요. 이러한 비평가들에게는요. 이러한 비평가들이 보기에는요. 특허는요.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특허는 이끌 수 있어. 사람들을 such as farmers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을요. 어디로 이끌 수 있어? subordination 뭐? 복종으로 이끌 수 있어요. 뭐에 대한 복종? 회사들에 대한 복종으로 이끌 수 있어요. 이제 특허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만 봐도 나는 풀 수 있었고 여러분은 못 푸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다. 알겠어? 그럼 뭐야? 아마도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회사가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면 농부들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 계속 회사한테 돈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푸는 만큼에 따라서만 생산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복종이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회사들에 대한 복종으로 이끌 수 있다. 어떤 회사? 허락해줄 그들에게 딱 충분한 만큼의 이익만 허락해줘. 이런 알겠어? 그러면 뭐 한다? 이게 지금 특허를 가진 사람이 뭐 한다? 좀 더 과도한 부당한 권력을 가져버린다라는 유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있냐? 여기 한번 보세요. strip away. strip입니다. strip은 벗겨낸다. 거의 모든 그들의 능력을 벗겨내버립니다. 제거해버린다고. 뭐 할 능력이죠? 이거. 독립할 수 있는 능력. 독립적일 수 있는 능력. 위에 뭐라고 했어? 복종으로 밀어넣는다고. 알겠죠? 복종으로 밀어넣는다고. 이거 했어요? 네. 다음. 됐어? 그럼 쉬었다 하자. 어? 216번. 첫 문제. 고객님 처음부터 짜증나셨어요. 자, being able to forgive.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즉 이렇게 되겠죠. 즉 let go of 해방시키다, 보내준다, 놔준다. 분노의 생각들과 느낌들을 놔줄 수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뭐다? 내 화난 생각을 그냥 이제 그만 놔줄 수 있다는 것.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주어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promote 동사 나왔죠? 뭐 한다? 촉진한다. 몸의 자연적인 능력을 촉진시킨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몸의 자연적인 능력을 치료한다. 여기까지 한번 보더라도 이제 어떤 그 이야기 담론이 떠오르냐. 용서할 수 있다는 건 뭐야? 멘탈이야, 피지컬이야? 멘탈이 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피지컬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다.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논리잖아요. 알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선수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로. 자, 뭔 능력? 돌아올 능력. 뭘로부터? 각성된 상태로부터 돌아올 능력. 어디로 돌아올 능력?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능력. 근데 이게 몸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감정적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게 몸의 능력에도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로 봅니다. 나? 19번.
멈추기 위해서 늦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자, 이 문장 형태를 항상 잘 봐야 돼요. all one이란 말은 없어요. 알겠어? everyone은 가능해. every는 원래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one이 붙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everyone은 모든이 이게 가능한데 all one은 없어요. all이 형용사로 명사를 꾸밀 거였으면 all은 말 그대로 뭐예요? 모두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ll one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끊습니다. 그럼 all이 형용사가 아니라면 명사가 돼야 되겠다. 이거죠. 모든 것은 이렇게. 그럼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뭐가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꾸며야 돼. 알겠죠? 그러면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이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됐어? 그리고 이때는 왜 그러면 단수예요 하는데 all이 모든 것이라는 걸로 쓰일 때 이 모든 게 셀 수 있는 것도 있고 셀 수 없는 것도 있고요. 알겠어? 셀 수 없는 모든 것이면 단수 취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자 여기 동사 원형이 왔다. 동사 원형이 왔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A is B. 이 is라는 동사의 특성. 수식이죠 이거는. 뭐예요? A는 B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봐.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의미상으로는 이거죠.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바꾸는 것이 그러면 to가 돼야 되냐 ing가 돼야 되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을 텐데 그냥 원형을 써버렸다고. 왜 그러냐? 이게 이렇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그냥 짧게 줄여 쓰는 거예요.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 to be일 수도 있고 ing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결정되겠어? 주어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is가 equal 관계니까 주어에 to 부정사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뒤에 동사 원형도 to 부정사라고 보게 될 것이고 앞에 주어에 ing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뒤에 것도 ing라고 봐야 됩니다. 생략형이라고 생략형. 알겠어? 그럼 여기에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여기에는 뭐가 생략된 거냐? to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보이면 알겠어? 늦는 걸 멈추기 위해 즉 지각 안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은 뭐야? 바꾸는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바꾸는 것이다. 뭐를 바꾸는 거야? 동기부여를 바꾸는 것이다. 뭐 함으로써? 결정함으로써. 뭐라고 결정함으로써 동기부여를 바꿔주냐? 모든 상황들에서 있는 것이 제 시간에 있는 것이 제 시간에 전치사 플러스 무관사의 명사 추상적인 확장 on time 제 시간에 있는 것이 is going to have 가질 것이다 라고 결정함으로써 동기부여를 좀 바꾸는 거야. 뭐를 가질 거?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뭐를 가질 거다? 우선순위를 가질 거다. 먼저의 우선순위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최초라고 안 했죠. 최초가 되면 진짜 1등이면 최상급이 와야 돼. 더가 붙어야 됩니다. 더 없는 first는 먼저의 그냥 이 정도의 뜻이에요. 1등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먼저의 우선권을 가질 것이다. 자 우선권인데 또 5번 왔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비해서. 뭐에 비해서 먼저의 우선권을 가질 것이다. 어떠한 다른 고려에 비해서든 먼저의 우선권을 가질 것이다. 뭐가? 제 시간에 있는 게 라고 스스로 딱 결론을 지어버림으로써 동기부여를 좀 바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내가 길을 가다가 지금 늦을 것 같아. 근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내 앞에 선택의 기로가 있다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first priority지.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 그럼 나는 늦는 거예요. 그냥 지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 근데 진짜 이건 되게 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 안 할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뭘로 두라? 지각 안 하는 거에 두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몸이 아픈 것 같아. 됐고 나는 건강보다 뭐가 우선순위야? 지각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너무 졸린 것 같아. 됐고 나는 내 몸이 피곤한 걸 막는 것보다 뭐 시간 하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렇죠? 다음 217번. 네, 두 번째는 아니 이거 지금 뭐 이게 뭔 일이에요? 한 페이지에서 지금 다 할 심사하는 건가? 자, 리질리언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 리질리언스가 뭐예요? 회복.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 새끼는 근성이 없어. 뭐 이런 근성 뭐예요? 버티는 힘이죠. 고난 같은 게 와도 아까 힘든 게 와도 한번 그래도 심지어 쓰러져도 뭐하는 힘? 버텨내고 다시 일어나는 힘. 알겠죠? 이걸 리질리언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리질리언스가 받아들이고 있어? 아니면 받아들이는 거야?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란 받아들이는 거야. 약간 정의성 문장이 됩니까? 뭐를 받아들이는 게 리질리언스야? 너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리질리언스야. 비록 그것이 덜 좋다 해도, 그러니까 이승 가주어면 안 돼요 지금. 그렇죠? 대명사예요. 이시 가리키는 거 뭐 해야 돼? 이 새로운 현실이겠죠. 이 새로운 현실이 덜 좋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현실을 뭐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버텨내고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게 리질리언스다 이거지. 뭐보다 덜 좋다고 해도 그 하나보다 덜 좋다고 해도 그 하나는 뭐겠어? 리얼리티겠죠. 그 현실보다 덜 좋다고 해도 어떤 현실? 네가 가졌던 전에 가졌던 그 하나의 현실보다 덜 좋다고 하더라도 즉 덜 좋은 새로운 환경이 내 앞에 나타나더라도 그걸 뭐 하는 거? 그냥 억셉트 해버리는 거. 이런 게 근성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는 싸울 수 있어. 그것과. 그건 뭐예요? 이 새로 나타난 현실이겠죠. 이것과 싸울 수 있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기지개 좀 펴. 좀 펴. 어우. 지은이 네가 피라고 빨리. 지은이 네가 펴. 너 때문에 하는데 지가 안 펴. 하여튼 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냥 그 자세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잠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끝없이 합리화를 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있어도 돼. 뭐 해도 돼. 잠이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빨리 그 자는 자세에서 털고 그냥 일어나 버려야 돼요. 일어나 버려야지 얘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는 잠이 최면 거는 거에 그냥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일어나 버리는 연습을 안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졸릴 때에도 뭔가 그 자세에서 그냥 벗어나야 돼. 빨리 벗어나 버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어서든 아니면 빨리. 그래서 스탠딩 책상 같은 것도 있는 거. 빨리 옮겨버리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니는 그것과 싸울 수 있어.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냥 근본 해석을 한다면 덧도 일종의 병렬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니는 소리 지를 수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말을 합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벗을 우리가 의역을 할 때 그냥 뭘로 약속을 해버렸어?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 소리 지르는 거 제외하고는 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됐어요? 뭐에 대해서? What you've lost. 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소리 지르는 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수 있어. 혹은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 주어 동사에서 콤마만 찍고 주어 동사로 들어갔던 이유가 이거구나. 이 말이 뭔 말인데? 절과 절이 이어지는데 지금 콤마밖에 안 찍혔어. 뭐가 없다고? 접속사가 없다고. 이러면 틀리는 문장이 돼야 될 텐데 접속사가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 있었던 거지.
즉 절과 절을 세 개의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네? 절과 절을 병렬로 연결한 세 개의 병렬은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병렬은 콤마로만 연결되게 돼 있다고. 이게 그냥 하나의 명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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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접속사가 여기에 안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니는 그 새로운 현실하고 싸울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잃어버렸다고 뭔가 징징대듯이 소리만 지를 수 있거나 아니면 니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것을. 그리고 노력할 수 있어. 합하려고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를 좋은 무언가를 합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어. 이 문장의 이제 직역은 끝나는데 이 문장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했어야 되냐면 두 개의 문장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락이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첫 번째 문장 대가리 문장이 잡아준 방향성은 뭐를 설명하는 거였어? 리질리언스를 설명하는 단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돼줘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리질리언스라는 건 뭐였어? 안 좋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도 그걸 뭐 하는 거? 억셉트 하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세 가지의 옵션이 나와 있어요.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레스 굿한 새로운 현실과 맞닥뜨렸을 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지금 보여준 거야. 첫째가 뭐야? 새로운 현실. 싫어! 싫다고! 개새끼야! 싫어! 싫어! 오지마! 이렇게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야? 내가 진짜 잠깨게 하려고. 두 번째는 뭐? 그냥 덜 좋은 현실이니까 씨발 왜 이렇게 이런 현실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징징대고만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받아들이고 덜 좋은 거라 했으니까 그럼 씨발 내가 여기다 좋은 거 추가시키면 되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묻자. 세 가지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세 가지 옵션 중에 필자가 하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마지막 거겠습니다. 마지막 거. 알겠죠? 얘는 이럴 수 있거나 이럴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을 텐데 리질리언스라는 건 뭐니까? 받아들이는 거니까 좀 세 번째 걸로 하라라는 얘기가 아마 뒤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 뒤에 온다면. 알겠어? 네, 그렇게 읽어주면 이거 이제 맞게 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22번이요. 이거 진짜 뭐 다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괜찮아. 자, 영어가 가진 아예 우리나라만에는 없는 표현이 이거 문법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표현이 없는데 영어가 갖고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어떤 시대가, 어떤 시간이, 어떤 트렌드가 즉 생물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주어 자리에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은 뭐 이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주 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이 주어가 되는 문장. 이런 걸 왜 콕 집어서 문법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만에 이런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어? 이렇다면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뭐예요? 지난 수년이 이런 걸 보아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우리말에서는 되게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영어는 이런 걸 쓴다라는 게 이 물주구문이라는 파트의 기본 의의거든요. 어쨌든 영어에서는 시대가 뭐를 봤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쓴다. 알겠어? 어떤 시대가 뭐를 봤다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이걸 봤다라는 건 그 시대에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네, 그렇게 좀 받아주면 돼요. 그럼 지난 수년간이 보아왔어요. 많은 논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뭐에 대한 논쟁? 어떻게 확산할까에 대한 논쟁. 뭐를? 민주주의를 어떻게 퍼뜨릴까? 민주주의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퍼뜨릴까? 근데 민주는 지금 저렇게 있는데 민주가 지금 자고 있는 어떻게 퍼뜨릴까? 자, 민주주의를 어떻게 퍼뜨릴까에 대한 많은 논쟁을 보아왔어요. 자, 여기 그러나 거의 none, no one, 오케이? no one 뭐 debate 어느 하나의 논쟁도 보지 못해 왔어요. 병렬 연결하면 뭐에 대한 어느 한 논쟁도 보지 못했어? 그럼 뭐야? 뭐에 대한 논쟁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대한 논쟁을 없었어?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한 논쟁.
그것을 살아있게 그거 뭐야?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어떻게 유지할까에 대한 논쟁은 단 한 건도 보지 못했어. 장소들에서 어떤 장소들 그것이 그거 뭐야?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는 장소들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계속 살아있게 유지할까에 대한 논쟁은 한 건도 못 봤어. 아쉽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곳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더 퍼뜨릴까에 대한 논쟁만 있었지, 오히려 민주주의였던 곳이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게 될 위험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지켜낼까에 대한 논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은 민주주의를 퍼뜨려야 되는 시기야? 아니면 일단 있는 거 지켜내는 게 중요한 시기야? 있는 거 지켜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왜 자꾸 오히려 지금 현실을 잘 모르고 오바를 하고 있냐? 좀 이런 느낌의 말이 되겠죠. 다음. 몇 번이요? 43번? 혹 정원이가 질문을 미리 취합해 왔나? 반장으로서 좋았어요. 243번. 독서는 뭐야? 독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심리 언어적. 영어는 항상 이렇게 우리말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언어 심리적이라고 하죠. 늘 영어는 반대로 생각한다고. 우리하고 자꾸 주소를 쓰든 날짜를 쓰든 뭘 하든 자꾸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고. 어차피 지구상에 이렇게 반대인 족속도 있을 수 있어요. 독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언어 심리적 활동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근데 뭐를 포함하고 있는이 나올 텐데 나돌리가 나왔고 여기 버돌수가 나왔어. 그러면 A뿐만 아니라 B도 포함하고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언어 심리적 활동이. 뭐가? 독서가. 뭐도 포함하고 뭐뿐만 아니라 음성적 인식과 철자 인식뿐만 아니라 이해 모든 그것의 모든 facet 단면 측면 그것의 모든 측면들에서의 이해도 포함하고 있는. 나라면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음성적 인식과 철자의 인식 뭐예요? 언어 심리적이라고 했잖아요. 음성적 어떤 글은 있는데 음성과 철자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심리가 있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딱 이게 언어학이야. 그냥 딱 언어학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거라면 not only A but also B라면 결국 뭐를 설명하는구나? 언어 심리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구나. 그럼 언어에 관련한 사항만 독서에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사이코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심리적인 게 뭐냐 이해야. 즉 읽는 거야. 뭐 사이 행간을 읽어내는 거, 의미를 추론하는 거, 그리고 감지해내는 거. 뭐를 필자의 뭐까지? 바이어스까지, 편향성까지 감지해내는 거. 행간을 읽어내는 거. 필자가 지금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뭐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철자가 뭐고 이게 소리가 뭐고 문법이 뭐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알겠죠? 이게 지금 사이코적인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는 사이코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링구이스틱적인 측면이 모두 두 가지가 결합되는 활동이야 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나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읽은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정보를 뽑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정보라는 거 뭐냐면 앞에 쓰인 말과 뒤에 쓰인 말 간의 최대한의 유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알겠어? 어떻게 말들이 더 연결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긴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괜히 쓰인 말이 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네? 그 다음에
250. 넘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자, 그것의 지배에 의해서 자,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시간의 지배 혹은 시간에 대한 지배 이게 모두 다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된다고. 중의적이야. 근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독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봐봐. 시간에 대한 지배면 시간은 지배를 하는 거야? 지배 당하는 거야? 시간에 대한 지배. 시간이 지배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간의 지배면 누가 지배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되게 덜 민감하지만 사실은 민감해야 될 문제예요. 해석상으로. 시간이라는 놈이 도대체 뭘 지배한다는 뜻인지 시간이 누구한테 지배당한다는 뜻인지. 근데 여기에 다행스럽게도 지금 뭐가 있냐? 그것의 지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 자리는 지금 이시 이미 차지하고 있다고 가깝게. 그럼 그놈이 지배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 해석은 뭐가 돼야 되냐? 시간에 대한 지배가 돼야 돼. 알겠어? 그럼 이건 결국 이시라는 놈이 시간이라는 걸 지배함으로써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우리가 이런 구문 수업을 하는 이유도 이런 데 있어요. 무슨 이름 붙은 문법이나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만나는 정확한 의미 파악을 위한 이런 것들을 같이 연마를 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안 나왔죠. 아마 뒤에 나오겠죠. 자, 그것이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거 꾸며야지.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그래서 그것의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지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그것에 의해서 텔레비전. 그럼 그것이 나왔죠. 이시 뭐야? 텔레비전. 텔레비전이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뭐 해버리고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고요. 알겠어? 그렇게 지배함으로써 텔레비전은 파괴한다. 뭐를? 그 특수한 속성을 파괴한다. 구분짓는. 뭐를 구분짓는? 한 가족의 의식들, 게임들, 레커런트 뭐? 이게 뭐야? 발생하다. 뭐겠어? 다시 발생한다. 뭐야? 재발하다예요. 재발하다. 알겠어? 그러면 재발하는 농담들. 재발하는 농담들이라는 게 뭐겠어?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해대는 그런 농담들. 알겠어? 그런 농담들. 그다음에 익숙한 노래들. 이런 한 가족의 이런 것들을 구분짓는. 아직 안 끝났네. 그리고 공유된 활동들까지를 구분짓는. 구분짓는다 했으니까 이 from까지가 얘의 마당이야. 이거를 뭘로부터 구분짓는? 또 다른 뭐? 패밀리죠 이게. 다른 가족으로부터 구분짓는 그런 특수한 속성을 파괴시켜버린다. 텔레비전. 요약하면 무슨 말이죠? 텔레비전이 뭐를 지배해버려서? 그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지배해버려서 그래서 텔레비전이 원래 그런 방식으로 텔레비전은 그 가족만의 특수성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텔레비전이 아니었다면 이 가족이 그 시간에 이 가족만이 하는 활동이 있을 거고 그럼 또 저 옆집은 저 옆집의 개성대로 또 뭔가를 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가족들이 다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가족만의 특수성이 생길 거야. 근데 TV라는 것이 있어버리니까 이 가족도 TV 보고 저 가족도 TV 보고 저 가족도 TV 보고 그냥 가족들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 얘기. 그래서 TV가 뭐를 빼앗아 간다? 그 가족만의 개성을 빼앗아 간다. 이거죠. 246번. 자, 한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 에서
설정된 26세기에 설정된 한 우주의 26세기에 설정된 상호작용하는 실시간 전략 비디오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뭐에 의해서 SF 소설들과 영화들에 의해서 영감을 받은 한 우주에 있는 26세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한 실시간 상호 그 비디오 게임에서 여기까지가 다 인이야. 그러니까 이거에서 수십만의 플레이어들이 씁니다. 최대 80시간까지를 씁니다. 일주일에. 뭐 하면서? 싸우면서. 종족 간 전투를 하면서. 뭐를 위한? 지배와 생존을 위한. 뭔가를 그냥 게임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놈들이 이 게임 하고 있다고. 뭐 최대 80 일주일에 80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거야? 와. 일주일이 144시간이야? 아 그래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요? 168인가 그렇죠? 그럼 168시간인데 80시간이면 일주일에 반을 이 게임을 하는데 재밌었다. 종족 간 전투니까 이거 스타도 그거 맞긴 한데. 내가 대학교 때는 80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진짜 그때가 내가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가 PC방이 처음 유행하던 때인데 군대 가기 전에는 다 당구를 줬거든요. 군대가. 대학생들은 그냥 다 당구장에 있었어요. 남자애들. 군대를 갔다 왔더니 이 새끼들이 당근 게임 치러 가야지 하는데 거기 당구야 이러면서 여기를 가야지. 데려가는데 이거 뭐하냐 얘. 야 다 커가지고 뭔 게임이냐 이렇게. 뭐 할 줄도 모르는데 야 너는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요것만 뽑아. 알겠어? 그리고 공격하라 할 때 거기로 어택만 찍어. 이렇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다. 그냥 뭐 야 지금 보내. 알았어. 그럼 보내. 그럼 이겼대. 그래? 이겼어?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 시방 죽돌이가 됐어. 아주 그냥 그때는 PC방에 이제 담배를 피울 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너구리 속이야 너구리 속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또 막 죽돌이들은 이게 일반 담배는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되게 몇 모금 빨면 또 없어지니까 또 다시 또 막 꺼내서 막 피워야 되고 막 급한데 지금 막 전투가 돌아오고 있는데 막 급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 PC방에 뭘 팔았는지 시가를 팔았어요. 시가 뭔지 알아?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마피아 보스 같은 놈들이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비빌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팔았어요. 이걸 팔면 이거 하면 진짜 좋아. 이거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한 시간 넘게 가요. 한 대가. 다 이렇게 되는 거. 버려 이렇게. 손 안 대도 계속 피울 수 있거든. 전문가들. 알았어. 굉장히 재밌게 들었으면서 그래서 몇 번 할게. 231번. 그럼 지금까지 웃는 표정이 예의상이었던 거야. 계속 언제 끝나나 이러고. 언제 끝나 막 이러고 있어. 재밌긴 재밌는데. 알았어. 231번. 자, 만약에 네가 확신 못한다면 뭐에 대해서 무엇을 네가 성취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면 그것이 쉬울 수 있다. 가주어야 되겠네요. 빠지는 게 쉬울 수 있어. 어디 속으로 빠지는 게? 그 덫
속으로 빠지는 게 쉬울 수 있어. 뭐의 덫? 추구하는 것의 덫. 뭐를 추구하는 거? 그 목표들을. 이게 중요하군요. 타인들의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의 덫으로 빠질 수가 있다. 이 안에서 한번 좀 뭔가 여러분이 유의미한 걸 얻어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뭘까요? 핵심은 네가 뭘 성취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면 누구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고? 남의 목표만 추구하게 된다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이 바라는 대로 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게 확실하고 나는 그 길로 인생을 가야 되겠어. 뭐 이런 게 있었으면 그거 할 텐데 그게 없으면 대체로는 조금 부모님들의 꿈으로 시작을 한 거죠. 뭐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딴 사람의 목표대로 산다. 그런데 그것이 방해할 수 있어. 뭐를? 너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남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목표 추구하면 사는 게 뭐 할 수 있어? 너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뭔 노력? 만들려는, 현명한 결정을 만들려는, 그리고 성취하려는, 네가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너의 노력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확실치 않을 때 타인의 목표에 의해서 휘둘리게 되는데 그러면 네가 네 인생에서 현명한 결정 같은 걸 잘 내리기가 힘들어. 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게 돼. 당연한 얘기. 다음 235번. 235번. 내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야. 자, 신이시여, 뭐 이 정도로 해야 되는 문장이에요. 신이시여. 그럼 이게 이제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주십시오. 우리한테 우아함을, 받아들일 우아함을. 그러니까 뭐를 받아들이냐 해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와버렸으니까 바로 치면 요 명사가 목적어가 되겠죠. serenity, 고요, 평온을 가지고 뭐를 받아들일? 그 것들을 받아들일 그런 우아함. 어떤 것들 그대로 해. 그대로 cannot be changed. 아니요. 바뀌지 않는 거라고 쓰여있는 게 아니라 바뀔 수 없는 것들이라 했어요. 바뀌지 않네가 아니라 이건 바뀔 수가 없네 라고요. 이렇게 돼야 뒤에 거하고 또 연결돼. 봐봐. 그냥 바뀌지 않네? 그럼 내가 바꿀까? 이게 되지. 근데 바뀔 수 없대. 어떤 거는 이를테면 진짜 이건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바꾸려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진짜 이게 바뀔 수 없다잖아요. 바뀔 수 없으면 정말 말 그대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바꾸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바뀌지 않는 거와 바뀔 수 없는은 다르다고.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것들을 바뀔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뭐 해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냥. 바뀌지 않는 정도면 바꾸려고 노력해보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여야지 뭐. 그것도 뭐 하게? 뭐를 가지고? 그냥 싫더라도 평온함을 가지고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허둥대둥 되지 말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를 좀 우아함을, 품격을 가져야지. 알겠어? 자, 이런 거를 주십시오라고 했고요. 콤마, 용기. 이제 요걸 붙이는 게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되겠네요. 여러분한테는. 그리고 지혜. 이겁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이시여 나한테 뭘 주십시오? 1번, 2번, 그리고 3번을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은 그럼 뭐냐? 용기를 주십시오. 바꿀 용기야. 이번에는 바꿀 용기. 뭐를? 그것들을. 어떤 것들이죠? 이번에는 뭐예요? should be changed예요. 뭐야?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이라고. 바뀌어야만 하니까 무슨 수를 쓰든 뭐 해야 돼? 바꿔야 돼. 힘들더라도 바꿔야 되는 거고. 알겠어? 그러면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은 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바꿀 수 있게 하는 용기를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바뀔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아무리 내가 싫어도 그냥 또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걸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주십시오. 아, 너무 좋아요.
자, 지혜를 주십시오. 뭐 할 지혜? 구분할 지혜요. 그 한 놈을 그 나머지 한 놈이랑 구분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지혜가 나오기 전에 앞에 두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와 뭐를? 저 우아함과 뭐를? 아니구나. 이렇게 이것들하고 이것들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들과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와, 진짜 저렇게 갖추고 있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로. 와, 이게 바뀔 수 없는 거야. 근데 때만 쓰고 있어. 바뀔 수 없는데 자꾸 불평만 하고 있어. 병신 되는 거고, 사실은. 다 찌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거라면 어쩔 수 없구나. 한번 하자. 이런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이건 진짜 그냥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본인이 그걸 뚫고 딴 사람들이 다 안 돼, 안 돼. 그걸 해봤자 안 돼. 라고 하더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면 때로는 본인이 치고 나갈 수 있다면 그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근데 단 문제는 뭐야? 이게 바뀌어야만 하는 건지 바뀔 수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살면서. 왜냐하면 자기만의 주관에 빠져 있을 때도 있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다는 게 진짜 힘들고.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특히 요거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다음 뭐야 민주서? 아, 잘 잤다. 이 기능인 거야. 아빠 뭔데? 너는 뭔데? 아, 이거 뭔데? 없다고? 뭐 질문책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 소리. 수비 잘 잤어? 잤는데. 잤는데. 아, 그러면 약간 졸았는데. 그러면 약간 거의 정신이 거의 혼미했는데. 없어? 여기까지네. 없어?